국정원 직원 임모 과정의 석연찮은 죽음에 대해 새로운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임 과장의 사망 현장에 나타난 국정원 직원들을 알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법무부가 재벌 총수가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 명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 부산 등 학내에서 일어난 성추행과 성희롱 관련된 소식들이 연이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 교육이 이렇게 된 것인지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오늘 국회에 전시됐습니다. 할머니들의 그림은 하나하나가 역사가 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의 석연찮은 죽음에 대해 새로운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됐는데 소방당국이 임 과장의 사망 현장에 나타난 국정원 직원들을 일반 직장인 운운하면서 알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이 사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정원 해킹 사태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 안행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의문점들이 제기됐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해킹 사태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국민적 관심도 멀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국회 안행위에서 제기된 의혹들로 인해 진상규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조성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상대로 국정원 직원 임모 과정 변사 사건에 대해 추궁했는데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방서가 찍은 시신 사진과 경찰이 찍은 사진이 다르다며 누군가 시신을 만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을 열고 찍었는데 소방에서 찍은 시신 사진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누웠죠. 조수석 쪽으로. 경찰이 찍은 시신 사진은 올라와 있어요. 운전대석으로. 육안으로 봐도 시신의 상태가, 자세가 틀려요. 그렇다면 누군가 와서 시신을 만지지 않았을까? 라는 의혹이 듭니다. 정 의원은 또한 소방대원들의 회의 장소에 등장한 국정원 직원과 마티즈 차량이 발견된 지점에 등장한 직원이 다른 직원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은 같은 사람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소방본부 측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은 블랙박스 영상 중 28분이 사라진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조성래 중앙소방본부장은 현장 직원의 말로는 경찰을 기다리는 도중에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어 차량의 시동을 끄고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화면이 끊긴 다음 이어지는 영상이 차량이 출발하는 화면이 아닌 주행 중인 영상이라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말이죠. 네. 이게 만일 시동이 꺼졌다면 정지 화면부터 나와야죠. 시동을 다시 켜고 하는 그로부터 동영상이 쭉 이어졌다면 제가 신뢰를 하겠어요. 시동을 다시 걸었으면 그 차에 올라탄 화면, 운전기사가 그 앉아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부터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찰의 뒤늦은 출동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경찰이 연락받고 현장에 출동하는데 50분이 걸렸다며 경찰이 소방한테 당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소방을 갖다가 국정원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경찰이 빨리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잖아요. 800번지, 77번지, 결국은 34번지로 나중에 오는 거예요. 소방이 그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야죠. 이에 대해 조성래 소방본부장은 저희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조정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다만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과 지리정보 시스템 연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일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사건 현장을 앞두고 수색 방향을 튼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신이 직접 가보니 소방대원들이 멈춰선 지점과 마티즈가 발견된 지점이 하나의 길로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며 위치 추적대로만 갔으면 곧바로 발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서 경찰이 따돌림을 당하고 배제됐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먼저 접수하면 안 되는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경찰을 이리저리 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내비게이션 오작동으로 안내가 끊겼다면 원래 목적지를 다시 찍으면 되는데 거꾸로 반대길로 가다가 거기서 회의를 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성래 소방본부장은 통상 위치 추적을 하면 추적 장소가 기지국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경우 200m에서 2km의 오차가 나기 때문에 해당 지점을 수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당 의원들은 조작하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논란을 종식시키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라는 등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산에 간 분들은 전산 전문가라며 사건 현장에 등장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평범한 전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소방본부에서도 국정원 직원인 줄 다 끝나고 알았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십시오. 야당에서 말씀한 대로 하면은 아주 신출귀몰한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국정원. 그분들은 전산 전문가들이에요. 산에 갔는 사람도 전산 전문가 동료 직원들입니다. 이 의원은 또한 자꾸 의혹이 있는 건 자료를 보여드리면 된다며 경찰에 적극적인 해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숨진 채 발견된 임 과장과 현장에 나타난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을 알지 못했다는 소방본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했는데요. 현장 소방대원들이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몰랐고 직장 동료라고 했기 때문에 수색 상황을 공유한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일반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일반 직장 동료가 변사 사건 현장에 아무런 통제 없이 수십 분간 머문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55분에 확인해서 네. 시신의 경지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면 변사 사건 현장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 직장 동료가 그 현장에 같이 계속 있냐고요. 신원 확인하셨습니까? 주민등록번호 확인하셨냐고요. 그 자리에서. 그런 확인은 없었습니다. 일반 직원이 그 사람이 실제로 그 가족의 동기를 보였던지 대리인도 아닌 상태로 어떻게 그 현장에 그 수십 분을 머물 수가 있냐고요. 당연히 국정원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직장인 줄 알았다는 소방당국의 해명에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녹취록을 살펴보면 소방대원들이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짐작하고 있는 듯한 발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35분에서 36분 사이 119 상황실은 그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현장 소방관에게 지시합니다. 이에 현장 소방관은 어디 관계자라고 되물었고 이에 상황실은 그 위치 추적 관계자 같이 없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위치 추적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말 당시 소방대원들이 임 과장의 직장 동료를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위치 추적 관계자라는 말이 나올 일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장 이 직속기구인 국민자문위원회가 그러니까 이 권역별 병립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고 하던데 근데 문제는 이 정의화 의장이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로부터 개선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자문위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선거권 확대,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등 선거제도와 관련된 8개 사항의 개혁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 정치 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국민자문위가 제시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 300명과 지역구 비례 의석 비율 246대 54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다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각 당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방식과 유사하지만 전국 단위이던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쪼개는 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자문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이라고 하기엔 염치 없는 계약보고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현행에선 전국 단위의 정당 득표율을 집계했을 때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소수 정당이 권역별 병립제도에서는 각 권역별 커트라인에 걸려서 한 석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렇게 놓친 의석은 전부 거대 양당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아직 구체적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단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안 기자 오늘도 많은 소식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자를 심사했다고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이 명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오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변화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에 대한 언행을 정리해봤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수백억 원의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부회장, 수천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수천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LIG그룹의 구본상 전 부회장, 국내 재벌그룹의 총수이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들입니다. 지난 7월 전국 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인 사면과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나흘 후 화답이라도 하듯 박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언급했습니다. 재벌 총수 특사 이야기가 나온 건 이때부터입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기업인 특별 사면에 대해 수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어떤 형을 부영을 하고 이렇게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고 계속 얼마 있으면 또 뒤집히고 하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식의 말이 국민들한테 회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권은 정말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박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면이 법 취지를 위반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경제인 특별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측근인 친박계 의원 7명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있는데도 사건의 원인을 노무현 정부의 사면으로 규정하고 특혜 의혹을 조사하라고 사실상 지시하며 특검까지 거론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을 비롯해 재벌 총수 사면을 위한 수순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결국 대통령 당선을 위해 기업인 특별 사면 폐지를 주장하고
성완종 리스트로 인한 대선 캠프 자금 의혹의 불똥을 피하기 위해 성완종 특사를 정쟁화했다는 비난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됐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누드 모델 하자, 엉덩이 만지고 싶다, 키스하자.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발언들 누가 누구에게 했다고 보십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현직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발언입니다. 최근 서울과 부산 등 학내에서 일어난 그 충격적인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태 교육을 바꾸는 새임 대표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계셨고요. 네. 지난주죠.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인데 서울의 이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그 파문 사건이 일어났는데 관련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의 한 고등학교였어요. 공립고등학교였는데 그 교장과 교사 5명이 그 여교사와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성희롱, 성추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여교사는 8명 이상이고요. 피해 학생은 2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일부 학생들에게 앞에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춘향이, 황진이 이런 별명을 지어주고 아주 심한 그 음담패설을 수업 중에 들었다는 여학생이 한 100여 명이 넘거든요. 총 그 피해자 학생을 합해보면 한 1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지금 130명이 넘어가는 건데 네. 도대체 서울 하늘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학교만에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그러던데 그 내용도 네.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 학교만에 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신설학교거든요. 지난 2013년에 개교한 학교인데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가해교사 대부분이 그 주요 보직에 있던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른바 개교 공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7명의 개설위원 가운데서 교장과 가해교사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 대표님 발언 중에 개교 공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전 처음 듣는데 개교 공신 어떤 뜻입니까? 네, 개국 공신에 아마 이렇게 비춰서 새로 만들어낸 신조어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신설학교의 경우 아무래도 초창기니까 선생님들이 고생스러워서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가 새로 만들어진 만큼 초기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니까 또 가서 이런저런 기틀을 다지고 교풍도 세워달라는 의미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그 보통 학교장에게 선택하도록 재량권을 많이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이제 교장은 보통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거나 또는 뜻이 맞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함께 그 손발을 맞춰서 일함에 따라서 학교를 빠르게 안정시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이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이 재량권을 좀 악용한 사례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장의 권한이 막강한 데다가 보통 자기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고 또 초창기 멤버로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일탈행위나 비리가 발생해도 원칙대로 규정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건을 좀 쉬쉬하고 덮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신설학교라서 교장의 권한이 막강해서 개교 공신들이 세워졌다는 건데 이들에 대한 견제가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이제 한 번에 3학년이 다 차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의 경우는 학교의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교풍을 진작하는 차원에서라도 실적주의나 또 온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쉬쉬하면서 덮기에 급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나 보이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 20대 젊은 여교사거나 또는 그 기간제 교사거나 여학생들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이에 그 전형적인 갑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설학교인 이 학교에서도 그 갑을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더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설학교의 가해교사들이 이번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눈 그 개교공신으로
비교적 이 학교 분위기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학교가 이제 권위적인 학교 문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학생이나 여교사들이 그들의 평가 권한이나 많은 것을 갑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어도 피해 입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로 봅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개탄스러운데요. 그런데 이 가해교사 중에 한 명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뭔가 입시 전문가라고 하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학교가 신설됐으니까 뭔가 명문고로 만들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한겨레 신문 등 여러 그 취재 기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 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금 이미 지난 4월에 검찰에 송치된 이 물리교사, 이분이 개설 요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입시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들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입시와 경쟁에 대한 관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동료 교사들이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사가 학생들의 또 생활지도 담당인 학생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특별히 그 특별반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특별반을 만들어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따로 지도하기도 하고, 또 보니까 이 학교의 특색이 지나치게 엄격한 그 벌점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그걸로 학생들을 많이 억누르는데 또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네. 이 가해 교사들이 이른바 군기반장 역할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칙이 좀 엄격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수업 중에 하품만 해도 벌점 그 1점이 부과됐고요. 또 남녀 공학이거든요, 그 학교가. 그러니까 이성 간에 손을 잡고 다니다 눈에 띄면 3점 벌점이 또 부과됐고요. 이렇게 벌점이 누적이 되면 강제 전학, 강제 퇴학의 조치가 따랐습니다. 진짜 객관적인 수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 한 해 이 학교에서 그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52명이에요. 약 30명 정도가 전학을 갔다고 해서 그걸 제외하더라도 전체 학생의 한 10% 정도가 퇴학을 당했거나 자퇴한 셈이거든요. 이거는 그 서울 평균이 1.37이고 전국 평균이 1.4에 비해서 7배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특별히 아이들을 그 학교 밖으로 많이 내몰았다는 거죠. 징계로. 참, 다시 생각해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소식이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부산에 있는 한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데 이어서 동료 여교사들까지 성추행했다고요? 서울의 그 똑같은 상황이 지금 부산에서도 번져가지고 이게 뭐 서울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여고생 5명이 성희롱을 당했다. 그리고 여기서 2명도 그 수석교사인 A씨한테 그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이러면서 지난 그 6월에 학교 측에 성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교사는 이제 그 A 교사라는 사람이 소화제를 주면서 배를 만지거나 뭐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끌어안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 여교사도 그 교사가 갑자기 안고 뭐 가슴이 닿아가지고 당황했다. 이러면서 이제 신고를 했고요. 경찰 수사가 또 시작되니까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다른 여교사 8명도 성추행 당했다고 지금 진술을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측이 이 가해 교사인 A 교사에게 주의만 줬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 때문에 그 학교 측의 대응이 뭔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관계자 말은 이게 학생과 교사의 문제가 아니고 교원, 성인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의 경고 조치만 했다. 이러는 건데, 이걸 볼 때 그 학생과 교사 사이에 그 성희롱이나 성추행 못지않게 동료 교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신고 의무하지 않은 어떤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번에 이걸 좀 손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학교 측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큰 문제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이 뒤늦게 나섰습니다. 이른바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하던데,
그 성범죄에 연루된 이 교사들의 이름도 공개하고 뭔가 교단에서 바로 퇴출한다는 이 뭔가 강한 대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부랴부랴 이제 교육 당국이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난 6일 성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한 번만 성폭력에 연루돼도 이 이름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말씀하신 대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의 성범죄가 인지되면 경찰 수사나 기소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고요. 이제 그러자 타 시도 지금 경남교육청이나 다른 교육청도 비슷한 지금 그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또 교육부도 거의 그 같은 대책과 함께 8월 중에 모든 그 교사들을 상대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대표님 지금 정리해 주신 것만 보면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만 지금 내용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 근본 대책이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곰팡이는 그 음습한 데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우리 학교가 학교에 따라서는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인 학교 환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교육적인 환경으로 좀 바꿔주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보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교육 주체라고 말하는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들이 여전히 제 목소리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주체들이 속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학생회나 교사회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이런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교육 주체 간에 서로 건강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져서 학교가 민주적인 분위기 그리고 진정한 학교 자치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성폭력도 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면 지금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제 많은 학교들이 요식행위, 좀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죠. 이 서울의 한 공립교회 이 교사들의 성추문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실이 시끄럽다 그러던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지금 그 감사반장인 이모 장학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 7월 26일에 김모 감사관이 아까 한 고등학교 피해를 입었다는 여교사 4분과 면담을 앞두고 교육청 복도에서 감사관이 자신의 손을 더듬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사실 확인서를 지금 교육청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김모 감사관은 어제 이제 급하게 그 교육청 인근 카페에서 긴급 그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근거 없는 음해다. 그리고 감사관실의 일부 직원들이 이 감사관은 이제 개방형이거든요. 개방직 공무원인 그 감사관을 길들이려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어제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는 그 인격살인이다. 그리고 음해다 이러면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바로 그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아주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요. 오히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감사반장인 아까 이모 장학사가 그 고교 성추행 사건에 가해교사와 친분이 있다. 그래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모 장학사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일 아니냐. 가해교사가 이미 전출을 갔는데 피해 여교사와 그리고 상당 부분 합의돼서 종결된 사안을 뭘 더 새롭게 조사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반장이 감사관에게 보고를 했다. 예? 그래서 감사관은 이제 그거를 아무래도 내부 공무원 갖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니까 현장 감사를 하는 팀에 외부 위원인 시민감사관 두 명을 좀 포함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제 내부 공무원들이 그것도 거부했다.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뭐 기업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TV 이제는 교육 현장까지 지금 침투했다는 게 참으로 참 애탄스럽고 참 개탄스러운 일인데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이 한 사립 유치원이 이 교육감 후보에게 100만 원 입금한 것을 적발하고도 누락했다고 하던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사안이에요. 어제 이제 김 감사관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지난달에 한 사립 유치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일부가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어제 김 감사관이 이제 제기를 했거든요. 해당 유치원이 정확히 2012년 12월에 그 운영비 계좌에서 교육감 후원을 하면 안 되는데 교육감 후보로 나온 그 유력한 그 문 후보에게 그 후원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발견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몇몇 그 직원들이 이것을 감사관에게 보고도 안 하고 누락했다. 이렇게 이제 어제 감사관이 밝혔고요. 그래서 여러 그 이런 이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진실공방으로 이제 아까 성추행 했냐 안 했냐 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이제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조사회의를 좀 꾸려서 감사실 관련 논란을 조사하고 오늘 또 조희연 교육감께서 특별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감사관실의 어떤 논란에 대해서 외부 위원들을 함께 해서라도 엄정하게 조사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엔 이 성추행, 성희롱이라는 본질이 좀 이렇게 희석되면 안 될 텐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좀 앞으로 확인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혁이나 혁신을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물론 감사관의 처신의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또 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무원들이 또 집단 반발하는 이런 지금 형국이어서 참 교육계에 어떻게 보면 민낯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드러내서 굉장히 사실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오늘 국회에서 뜻깊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한 건데 이 그림들은 모두 지난해 12월 국가기록물로 지정돼 역사가 됐습니다. 뉴스K 김병수 감독이 할머니들의 그림을 영상으로 직접 담았습니다. (2006년부터) 제가 이제 꾸준히 위안부 할머니들 미술출을 하면서 이 할머니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지 조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2012년도에 책을 내고 올해 이렇게 작품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불안해 하시고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마음을 잘 쉽게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다음에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면서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게 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의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조금 해결해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 할머님들의 그 여러 그 일생의 이런 어떤 흐름들을 조금 이제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할머니들의 영적인 안정감, 이제 많은 이분들이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삶을 정리하시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정리하시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갖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한이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시대에 본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런 트라우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일본이 사과하고 그 할머니들에게 보상하고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서 이 할머니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을 일본하고 원수주면 안 됩니다. 일본도 이웃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젊은 사람들 손에 손을 잡고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평화적으로 일본을 해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도 평화적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해결사로 하겠습니다. 이용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도 최선다의 뉴스 만들겠습니다.